인생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던지든 혼란, 무례, 좌절, 배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다. 그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마치 바깥의 폭풍이 내면의 고요함에는 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단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시한폭탄처럼 삶을 살아가며 모든 자극에 반응한다. 누군가가 교통에서 끼어들면 분노, 직장에서 동료의 미묘한 비꼼 하나에 기분이 망가지고 낯선 사람의 시선 하나에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모든 순간이 방아쇠가 되고 모든 반응은 정당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만약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모욕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힘을 갖지 못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떨까? 칼 융은 평균적인 사람이 반응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고통 대부분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우리를 외부에서 괴롭히는 것은 종종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의 반영일 뿐이다. 외부 세계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고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했고 그것이 아프게 느껴진다면 무게를 지닌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당신 안의 부분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관심을 가치와 동일시하는 관점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지는 내면의 지형이다. 이것이 바로 섀도워크의 기초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묻어두고 부정하거나 숨겨온 것을 인식하게 되는 내적 과정이다. 모든 감정의 급등, 모든 분노나 불안의 파도는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인정받고자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피하고 마비시키거나 주의를 돌리거나 세상을 탓하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한다. 그들은 비난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단지 하나의 캔버스일 뿐이며 자신의 반응은 내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붓질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무언가가 맞물린다. 진정한 힘은 외적 통제가 아니라 내적 숙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갑자기 기분에 맞게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다. 대신 마음이 그것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있다. 이 진실은 불편하다. 상사, 파트너, 경제, 과거를 탓하는 것이 자신의 난떠러욱 각오는 발에 걷습니다. 반응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삶의 희생자처럼 느끼는 것이 외부가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매번 힘을 넘겨주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쉽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질 만큼 용감한 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유가 나타난다. 그것은 완벽한 환경이나 흠없는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다. 반응을 멈추는 순간 통제당하는 것도 멈추기 때문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이 친절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감각한 의미의 분리가 아니라 존재감이다. 모든 것을 보되 그것에 의해 규정되지 않게 해주는 내적 명료함이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피할 필요도 결과를 조종할 필요도 없다. 그저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끌어낼 수 없는 깊은 자기인식의 상태에 뿌리내린 채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이 통제의 환상과 항복의 힘 사이의 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지, 타인의 의견, 모든 상황의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며 인생을 보낸다. 그러나 사물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것은 항상 무너진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크게 고통받는다. 삶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불안정한 것에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가혹하지만 해방적이다. 진정으로 당신의 통제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은 인식의 방식, 렌즈, 의미, 부여뿐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종종 무관심하다. 융은 외부 세계가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것에 색을 입히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적 믿음과 해석이다. 두 사람이 같은 직업을 이룰 수 있다. 한 사람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다른 한 사람은 전환점으로 본다. 한 사람은 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작이라고 부른다. 같은 사건, 다른 인식.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믿는 내적 서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삶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삶이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삶을 당신에게 일어나는 무언가로 보지 않고 당신을 반영하는 무언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바뀐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깨닫지 못한 채 통제권을 넘겨주는지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우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이다. 어떤 결과에 의존해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 그 결과가 우리를 소유한다. 삶은 공정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실망을 자초한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스스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헌신할 때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다. 자기인식, 감정적 규율, 그리고 방아쇠를 따르지 않고 관찰하려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통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를 통해 현실을 빚으려 한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불편함을 피하거나 결과를 조작할 수만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더 세게 움켜수록 모든 것은 더 불안정해진다. 외적 의미의 통제는 언제나 일시적이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 날씨,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고 평화가 이리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만 유지된다면 당신은 계획 따위에는 관심 없는 세상의 자비에 끊임없이 놓이게 된다. 이것이 통제를 쫓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다. 소나기를 조일수록 더 쉽게 빠져나간다. 이제 정반대의 접근을 생각해보라.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고 인정 결과, 칭찬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며 세상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 휘어지기를 구걸하는 대신 어떤 전개가 펼쳐지든 중심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훈련한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은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되고 모욕은 달라붙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변화도 당신을 탈선시키지 못한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졌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고요해진다. 혼란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려는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한때 쫓던 것들이 종종 당신에게로 흐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항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입증해왔다.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스스로를 방해할 가능성은 커지고 절박함으로 사랑을 쫓을수록 그것을 밀어내며 평화를 강요하려 할수록 내적 갈등은 커진다. 저항은 두려움에서 태어나고 두려움은 집착에서 태어난다. K. 융은 그의 작업에서 이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기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반응하고 집착하며 매달리는 것들, 그것들은 빵부스럭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치, 안전, 완전히 존재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품고 있는 무의식적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짜 주의,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음번에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자극할 때 멈춰라. 감정을 정당화하지도 말고 즉각 반응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위협받고 있는가? 거의 항상 검토되기를 애원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당신이 분노한다면 멈춰라. 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당신이 흔들린다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여전히 관심을 가치와 동일시하는가? 진실은 이것이다. 누구도 이미 존재하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당신을 다치게 한 적이 없다. 고통은 말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 그 말이 울리는 이야기, 위협받는 정체성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러한 대면을 피하려 한다. 그들은 깊은 질문을 던지기보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관계를 끝내고 직장을 바꾸고 그 사람을 언팔로우 하려 한다.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가를 묻는 대신에
그러나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한다. 방아쇠는 스승이다. 모욕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예상치 못한 혼란이 문제가 아니다. 아픈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활성화했는가이다. 그리고 그 활성화를 의식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당신의 신경계를 조종하는 리모컨을 쥐어주게 될 것이다. 핵심은 무반응성이다. 무관심도 아니고 수동성도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되 반응성으로 끌려가지 않는 힘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우리가 배워온 감정적 습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하다. 감정적 반응성은 운명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며 프로그래밍된 것은 무엇이든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진정한 마음의 힘은 여기서 시작된다. 마음 챙김, 호흡 훈련, 인지적 재구성, 의식적 알아차림과 같은 실천을 통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한때 반응하도록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대응하거나 더 나아가 집착 없이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상상해보라.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모욕을 외친다. 그것은 공기 중에 울리지만 내면에는 고요가 있다. 이야기 없음, 소용돌이 없음, 그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단순한 인식뿐이다. 당신은 흔들림 없이 계속 걸어간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숙련이다. 세상은 무엇이든 던지지만 당신 안에는 발판이 없다. 더 이상 매달릴 상처도 먹이를 줄, 서사도 방어할 정체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반응한다. 그들의 이미지와 취약한 정체성에 반응한다. 그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그들은 무너지고 그 붕괴를 세상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당신은 무너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성장하고 상승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수준의 자각에 도달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며 정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고 과거의 죄수가 아니라 존재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주권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완벽함도 무적도 아니라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진정한 내적 힘은 삶에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돕지 않는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혼란이 전개되는 것을 보되 그것이 내면 세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능력, 거절, 무례, 불확실성의 눈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 너머에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날선 비판을 받았을 때 과거에는 그것이 깊이 배었을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찾으며 말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느끼되 따라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기분을 형성하게 두지 않으며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을 지켜본다. 그것이 존재이며 숙련이다. 존재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며 자유가 사는 신성한 멈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 속에 산다. 그들은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감정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다. 그러나 건드릴 수 없는 마음은 감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식하고 온전히 느끼되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 수준의 자기인식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밀하게 만든다. 당신은 말을 신중히 선택하고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멈추며 원망 없이 드라마에서 물러난다. 타인이 무엇을 믿든 검증을 쫓지 않고 내버려둔다. 외부 세계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부 세계를 통제하고 있음으로 이 지점에 이르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동해야 한다. 당신은 그림자, 즉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숨겨진 심리의 부분에서 도망치기를 멈춰야 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통합이라 불렀다. 한때 추방하려 했던 부분을 받아들여 온전해지는 과정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그들은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던 것을 깨우고 있을 뿐이다. 보이지 않을까? 두려움, 오해받았던 고통,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분노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권한 부여다. 왜냐하면 당신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이 바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빛으로 끌어내어 반응을 무장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은 처리되지 않은 고통이고 존재는 만나 이해되고 놓아준 고통이다. 이것은 다시는 화나거나 슬프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은 스쳐가는 모든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더 깊은 곳에서 산다. 관찰자 증인 고요한 중심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갈등은 거울이 되고 비판은 피드백이 되며 거절은 방향 전환이 된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이것이 건드릴 수 없는 마음이 태어나는 방식이다.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쥐게 두지 않고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방아쇠를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방아쇠가 당겨질 때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으로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폭풍은 당신의 알아차림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궁극의 역설이다. 아무것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건드릴 수 없게 된다. 그 공간에서 삶은 다르게 응답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존중과 같은 존중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한다. 혼란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더 이상 방향을 정의하지 못한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길을 결정하지 못한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이 선택해온 존재를 반영한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본질이다. 통제도 지배도 아닌 존재,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 안에 사는 평화를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 그리고 그 평화를 한 번이라도 폭풍 한가운데서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다시는 그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준의 존재에 도달하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당신뿐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서도 시작된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주변에 혼란을 비추지 않는다. 당신은 방 안의 고요, 대화의 평정 타인이 도발하려 해도 움찔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 고요는 자석과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해도 느낀다.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완성해 주기를 끊임없이 찾는 세상에서 당신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기 완결성은 희귀해지고 희귀한 것은 관심을 끈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며 무관심을 가장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통해 감정적 생존을 추구하지 않는다. 평화를 외주주는 일을 멈췄을 뿐이다. 이것이 고립이나 거리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소한 것들에 매번 자극받지 않게 되면 당신은 더 열리고 더 연민 깊어지며 두려움 없이 듣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사랑은 결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이나 검증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선물이며 거래가 아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형태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과거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차이는 이제 당신이 게임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버튼이 눌린다고 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제 당신은 응답할지 말지를 선택한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감정적으로 납치되지 않는다.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수동 공격으로 당신을 자극한다. 당신은 그것을 가치의 반영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으로 인식한다. 방어하지도 위축되지도 공격하지도 않는다. 명확함으로 응답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판매 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비싸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환과 함께 삶의 질이 바뀐다. 한때 당신을 소모시키던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한때 당신을 자극하던 상황들은 이제 가르침이 된다. 끊임없는 내적 소음이 있던 자리에 조용한 힘이 자리 잡는다. 이것이 불 속을 걸어도 중심을 유지하는 마음이다. 불이 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타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고 다만 이미 지니고 있던 힘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감정적 숙련으로 가는 이 여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다. 알아차림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것을 가져가라. 반응할 필요도 통제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댓글로 당신이 더 이상 힘을 넘겨주지 않기로 한 한 가지를 알려달라.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에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콘텐츠를 더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뿌리 내리고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며 자신에게 진실하라.